라식에 대해서 무서운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세나는 스마일 라식이라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라식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내 눈은 아니지만 가장 옆에 붙어있는 동생이라서 눈이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라섹이 부작용이 많다고. 있죠. 라섹 부작용이 있죠. 네. 이게 스마일 라식은 부작용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스마일 라식이 부작용이 많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러냐면요. 스마일은 라섹의 장점을 모아놓은 수술이죠. 그러니까 라섹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더 좋고 어떻게 부작용이 없고 나쁘고 좋고 수술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라섹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라식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스마일은 두 개의 장점을 모아놨으니까 아무래도 라섹보다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일은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 아닌가.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스마일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 라섹보다는 부작용이 적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술하고 나면 렌즈를 못 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렌즈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끼는 렌즈가 그냥 콘택트 렌즈는 모르겠는데 보통 서클렌즈랑 클라렌즈를 끼죠. 네. 안과 의사들은 서클렌즈, 클라렌즈를 끼지 말라 그러죠. 네. 그 자체를. 네. 왜냐면 눈에 안 좋으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클라렌즈를 한 10시간 끼는 거랑 그리고 그냥 렌즈를 오버나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클라렌즈 끼면 눈이 빨리 손상이 되고 빨리 필요하니까. 근데 수술한 눈이 아무래도 수술 처음에 몇 달 동안 불편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컬러렌즈, 서클렌즈를 끼면 그만큼 눈이 부담이 있으니까 가급적 끼지 말라고. 스마일도 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잠깐 필요할 때 꼈다 뺐다 하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스마일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스마일은 일반 라식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래도 잠깐의 여유를 주네요. 부담감이 없죠. 이런 데 문제가 없겠네. 근데 컬러렌즈, 서클렌즈를 한 번 끼면 못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상관없는데 필요할 때 끼면 되는데 제가 아는 이 몇몇 분 연예인 제가 수술하시는 분인데 집에 오실 때마다 컬러렌즈 끼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지가 묻어버려서 맞아요. 이제는 도저히 못 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렌즈가 잘 맞아서 잘 끼고 촬영하세요.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또 수술도 추천을 하는 수술이 병원마다 다르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검사도 조금 불안하니까 이 병원에서도 한번 검사받고 저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는데 그 얘기가 비슷하면 괜찮은데 어느 병원에서는 이 수술이 좋다고 그러고 어느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처한 환경, 본인이 때까지의 경험,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눈 상태에 따라서 약간 그 결정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수술만 하는 의사다. 그러면 들어가면 그 수술을 당연히 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만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수술을 권이 좋다고. 왜냐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한테는 그 수술 방법, 그 기계가 본인한테는 최선이니까. 근데 만약에 조건이 이 수술, 저 수술, 요 레이저, 저 레이저가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본인 눈에 맞춰서 수술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각막 두께가 얇은 사람은 라섹을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술법 중에서 우리가 라섹이 안전하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리 스마일도 각막을 많이 세이브를 하고 여유가 있다고 쳐도 라섹보다는 못해요. 라식보다는 훨씬 하지만 그래서 너무 각막이 얇은 경우는 라섹이 제일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었네. 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라식보다는 당연히 스마일이 낫고 라섹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막 남는 자녀 각막만 생각을 한다면. 근데 너무 어렵다, 그죠? 쉬운 걸로 뭐예요, 그거는? 30년 부작용 나도 치료할 만한 이거 뺄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기계가 나올 거예요. 내가 질문을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20-30년 뒤에는 더 좋은 시술법이나 더 좋은 그런 기계나 레이저 기계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받으신 스마일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다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수술이에요. 불안하게 생각했던 수술이에요. 근데 이게 의료 기술, 수술 방법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왜? 한 가지 수술 방법이 사람 눈에서 성공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소위 말하는 임상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스마일이라는 게 엊그제 나온 수술은 아니고요. 물론 10년, 15년 전에 이미 나와서 10년 전부터 이제는 안전하니까 수술을 해도 된다. 그래서 널리 수술을 시작한 게 5, 6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아직 수술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5년, 10년 후에 할 수술을 이미 오픈은 돼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검증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10년, 15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에서. 라식을 하고 나서 눈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되게 진한 약간 검은색, 고동색 이런 눈이었는데 갑자기 막 살짝 갈색 색깔 눈이 막 된다고. 그래서 약간 자기 눈이 색깔이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부작용의 일종인지 그게 진짜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그럼 누가 그랬대요? 그냥 들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수술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약간 괴담 수준인데 진짜요? 수술한다고 눈동자 색깔이 절대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략 내 생각에는 두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 눈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요. 본인도 수술 받고 거의 많이 보지 않았나요? 눈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 눈을 열심히 보게 돼서 없던 점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동자가 색깔이 이랬나? 그렇게 보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라식 수술하고 이뻐진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맞을 것 같아요? 라식 수술은 그냥 각막 수술하는데 어떻게 이뻐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 경험상으로 보면 수술하고 나서 조금 이뻐져요. 왜 이뻐지냐면은 근시라는 거는 눈을 좀 찡그려, 난시도 그렇고 약간 찡그려야 되거든요. 표정이 펴지는구나? 네, 표정이 펴져요. 그래서 저도 수술하고 한두 달은 아니고 한 6개월, 1년 후에 이렇게 보면 눈이 좀 초롱초롱,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 눈이 좀 초롱초롱해서. 그런 얘기 혹시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 아무래도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눈망울이 사슴 눈망울이냐고. 맞아요. 눈이 펴져서 그래요.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눈이 커지면 이뻐지잖아요. 맞네. 그런 효과 때문에.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거의 이게 라식을 하고 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있어요. 근데 눈을 건드리는 건데 문제가 되나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마일 수술도 안전한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고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적고 있어도 치명적이지 않고 사소한 거라.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요. 사소한 부작용이지만 아마 생각하시던 수술
수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약간의 양압검진도 있고 시력이 제가 1.0이 꼭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건조증 처음에 몇 달 좀 불편해서 저랑 좀 관리하자 이런 얘기도 아마 기억나요. 맞아요. 네. 그 설명을 듣고 본인도 수술에 대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고 수술을 하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수술을 생각을 했는데 수술하니까 시력도 깨끗하게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충혈도 되고 건조증이 있으니까 특히 처음에 좀 불편하고 근데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 그냥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뭔가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까 계속 걱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울증까지 갔다는 건 아주 극단적인 정말 세심한 상황이다. 얘기긴 한데 실제로 있고요. 그런 분들이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수술 전에 그런 과정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한 점들이 다 알아보는 그치, 이제 조금 안심이 되긴 해서 우울증은 안 올 것 같고. 아니 내가 수술했는데 왜 도대체 언니가 우울증이 오는 거야? 눈이 되게 중요한 건데 부작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질문을 몇 개를 했어. 아니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거 왜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는 하고 싶으니까 일단 했는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부작용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러고 연락이 온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안경렌즈가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들었고 이모적으로 핸디캡도 생기고 그러니까 수술을 생각한 거고 본인은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도 있고 걱정되는데 내가 수술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면 수술하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참으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언젠가 필요성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대 때 무서워서 수술 못하다가 30대 넘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력이 좀 더 저하되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렌즈의 뻑뻑함 때문에 막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인공눈을 넣고 렌즈를 빼야 되면 막 뜯기는 기분이고 막 렌즈가 각막에 달라붙어 있는 기분이고 이런 게 너무 싫고 또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안경 끼는 것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옆에서 자꾸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 수술 받는 거 삶아서 그래서 그럼 그래도 덕분에 원장님 덕분에 궁금증이랑 이런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 너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시력 유지하시고 네, 저도 관리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